코끝에 머무는 짠 바다 내음. 푸른 물결과 하얀 구름 사이를 오가는 케이블카. 어두운 밤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작은 불빛. 모두 여수에 담겨있는 풍경들입니다. 남해안의 끝자락, 이 작은 도시의 낭만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대한민국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세계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발전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10여 년간 지금 방치해버렸거든요. 그러던 중 여수에 반가운 소식이 불어왔습니다.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탄력이 붙은 것. 이 개정안을 통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게 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국내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선언했죠. 우리 여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대한민국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 리저 사이트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 리저 사이트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반드시 기항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 그리고 K-팝, K-컬처의 공연 중심지,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호텔, 각종 공연장,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관광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엑스포를 치른 세계 모든 나라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세계 각지에선 이곳에 어떤 꿈을 그려가고 있을까요? The big challenge, the big target, the big vision is to have the possibility to give a real opportunity to startup which works to the innovation in healthcare, agri-food, biomedical environment, give them a possibility to grow and share their competencies with also consolidated multinational. 이제 여수도 해양강국의 꿈에 새로운 닻을 올립니다.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해양관광 산업 플랫폼. 고부가 가치를 이끄는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 중심지. 인공지능으로 완성하는 미래 첨단 도시.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것을 기대하든 이제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시작합니다. (10여 년) 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약 3개월간 세계 100여 개국과 함께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목표했던 8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여수 세계박람회는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전 세계의 해양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해양관광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죠.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에 불과했던 우리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관광도시, 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지금 사실상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몰라보기 많이 달라졌고, 더군다나 지방도시로서는 1200만이 넘는 그런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일한 도시고, 더군다나 우리 여수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기업도시이면서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여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요.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며 인류가 만들어낸 업적과 미래 전망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전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입니다. 세계박람회에서 공개된 첨단 기술은 곧 개최국의 산업도약으로 연결되는데요. 증기기관차, 전화기, 축음기, TV 등 당대 혁신 기술로 탄생한 제품은 모두 엑스포를 통해 공개됐으며 1889년 파리 엑스포를 위해 설치한 에펠탑은 파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여수시는 1997년부터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돌입했는데요. 2007년 11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경쟁 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를 제치고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박람회장 건립비 2조 1천억 원, 여수시 일대 교통인프라 확충비 18조 원, 거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매머드급 국제행사. 하지만 성패는 엑스포 그 자체의 성공을 넘어 그 다음 시간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해양을 주제로 한 박람회와 그 공간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여수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당시 지역사회는 사후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 유치 확정 이전부터 남해안 선벨트 해양 녹색 경제 신성장 거점 조성을 사후 활용 기본 방향으로 세우고 역점 시책으로 발전시켜 온 것이죠. 박람회 재단 행사 개최 후 5년간 연간 약 50억 원의 사후 활용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엔 일몰제에 따라 예산 지원이 끊기고 자력으로 운영해 왔는데 연간 80억 원 전후의 자체 수입을 창출하고 있지만 8만여 평에 달하는 박람회장 유지 관리에만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국제관의 공실률은 평균 55%.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활용되지 않는 시설물들은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여수세계 박람회장 관리 주체를 놓고 지역 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도 엑스포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해수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그리고 시민사회는 수년째 제자리인 여수세계 박람회장 활용에 시동을 걸기 위해 수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치며 박람회장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 주체를 모색했는데요. 그 주체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목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 2023년 5월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당초 사후 활용 방향성이 수익성과 매각에 초점을 둔 유휴지 전체 개발에 있었다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필요한 부지를 선별, 개발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재설정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개발을 맡게 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약 20억 원을 들여서 오는 2025년 11월까지 박람회장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종합운영계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올해 20억을 투자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속에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제 계획이 나오면 국비, 공사비, 민간투자, 지자체비, 그 다음에 구역별로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할 곳, 그 다음에 민간투자로 할 곳, 우리 공사가 할 곳, 지자체가 할 곳,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죠. 박람회장 해상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여수세계 박람회장과 오동도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연결하고 미래 첨단 도시와 친환경 도시, 인공지능 자동화 도시를 주제로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국내 대표 랜드마크로 건설한다는 계획. 이제 앞으로 한 3년이 여수의 중요한 길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에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고 2026년 세계 선박람회, 28년도에 열릴 COP 33 유치 여부가
앞으로 여수가 본래대로의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침체될 것인지 그 갈리는 길인데 이 3년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여는 첫 서문이 우리 박람회 마스터 플랜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박람회장 개발 착수는 2028년 이후로 예상되기 때문에 1단계로 엑스포 CNT를 우선 개발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CNT란 세계 박람회장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직객시설과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는 교통시설을 일컫는 말로 남해안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 여수 엑스포역 복합환승센터 확대 등 세계 박람회장 활성화를 선도할 핵심 시설을 가장 먼저 건설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스트리트, 콤플렉스 스페이스, 엑스포 마리나 등이 건설됩니다. 거리 활성화를 통한 건축물 활성화,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세계적 공연시설, 관광객용 중심의 고급 마리나 등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해양관광 산업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수광해항만공사도 그렇고 여수시의 지리적 입지가 지금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해양관광 거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여수광해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600억 원 이상의 부채, 경제 논리에 따른 난개발 방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적 개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10여 년째 지지부진했던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본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세계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최대 도시 밀라노. 롬바르디아 평원에 위치한 이 도시는 이탈리아 경제, 공업의 중심지이자 패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많은 문화재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이기도 하죠. 2015 밀라노 엑스포는 도심에서 약 15km 떨어진 산업, 창고 구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지구의 식량과 생명에너지를 일하는 주제로 펼쳐진 밀라노 엑스포는 140여 개국이 참가해 인류를 위한 지속적인 먹거리를 모색했습니다. 밀라노 엑스포 당시 한국의 문화와 기술 등을 알렸던 한국관에 230만 명이 방문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엑스포 폐막 후 밀라노는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며 건물 및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The main purpose was to understand what the market was asking for this area, and so we defined first the mission of the area based on research on healthcare area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try to understand the model. 먼저 엑스포 기간에 사용된 건물과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꿨는데 일부는 이벤트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간은 다양한 연구와 교육, 비즈니스 활동 등을 촉진하는 혁신지구 마인드로 조성했습니다. 마인드에선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과학, 의학, 기술, 농업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미래형 병원인 갈레아치 연구병원은 16층 규모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For example, the Galeazzi Institute, which is an hospital leader in the research, but also, for example, the Human Technopole, who is the leader in Italy and also, I think, in Europe on genomic research. 마인드의 핵심 시설인 인간 테크노폴에선 생명공학과 건강, 영양 및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며 삶을 건강하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양한 국제연구기관이나 기업과 협력하며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인드는 여러 대학과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특히 밀라노 대학과 협력하여 고등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he big result was to complete this chain from the basic school to the advanced research and create an area. 엑스포를 위해 확장된 도시 인프라, 즉 교통 시스템과 도로망 등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과 교통망 개선은 밀라노시 전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One of the main successful factors of this project was that this area is very easy to be reached, so is not a factor to transcure above all in Italy, because you can reach in few minutes by train, by metro, by airport,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attracting factors for this area. 또 엑스포 기간 동안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험은 이후 밀라노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좋은 양분이 됐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엔 박람회장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민이 있죠. And so we are here to foster social innovation and the community engagement in order to feel people that they can belong to this site, because we think that the urban development is not only buildings and scientific innovation, but also people have to be in the center, at the center, so this is our main goal. 올해는 또 다른 시도를 계획 중입니다. 엑스포 부지에 과학기술 전용 혁신공원 건립에 나선 것. 과학기술 전용 혁신공원에는 밀라노 소재대학교의 과학 전용 시설과 무인 자동차 전용 도로, 사무실과 문화 행사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교외에 낙후된 공단 지역이 신기술을 선보이는 첨단 테크노파크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엑스포 부지는 각각의 특성과 환경, 시대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 제노바입니다. (1992년) 제노바에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노바 엑스포를 개최했는데요. 엑스포 기간 동안 제노바가 콜럼버스의 고향임을 알리며 세계 무대에서 큰 주목을 끌었던 것과는 달리 엑스포가 끝나자 텅 빈 건물과 방치된 공간들로 사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제노바의 노력은 사후 활용 실패에서 시작했습니다. 제노바는 해양도시라는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박람회장의 상징적 건축물 중 하나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인 아쿠아리움 디 제노바를 핵심 수입원으로 삼고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Genoese people come every day for their spare time, and we have 4.5 million visitors each year. In the area now works about 1,000 people every day. The aquarium is the engine of the capacity of attraction of Porto Antico. More than 1 million visitors each year. 또 박람회장의 일부는 상업적으로 재개발되어 쇼핑몰과 레스토랑, 호텔로 활용하고 있는데 해양과 맞닿아 있는 위치 덕분에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해양 스포츠 관련 상점들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Genova is very beautiful. Beautiful city, plenty to do.
even nightlife or monumental stuff. That's cool. There is some story in it. So. 뿐만 아니라 제노바는 박람회장의 다양한 공간을 다목적 행사장으로도 활용 중인데요. 국제회의, 전시회, 콘서트 등을 개최하며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 years after the expo, as the objective and the main goal, look and find all over the country companies and activities, also events, to bring all these events in order to make this area live 365 days a year. 제노바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엔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공공자산을 민간에게 개방함으로써 시설 유지비를 절감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도 제노바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박람회장은 태양광 패널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녹색 건축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단순한 수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즉, 제노바 박람회장의 성공은 공간 활용을 넘어 도시 전체가 장기적인 비전과 경제적 환경적 전략을 함께 구상한 데 있습니다. I think also in the last years it's becoming more beautiful, so that's growing a lot. 공공과 민간의 협력, 창의적인 수익 모델,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 제노바의 사례는 세계 많은 도시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여수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여수는 연간 2,5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관광 도시 중 하나로 주요 관광지 간의 연계성이 좋습니다. 빅데이터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수 관광객들은 하나의 관광지에 들른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수의 또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수를 여행한 관광객의 91.5%는 여수 여행에 만족한다고 밝혔죠. 또 여수 밤바다와 낭만 포차 등이 여수 대표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지역의 신선하고 다양한 해산물 요리는 여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엔 여수 해양공원에 있는 해물 삼합거리가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죠. 또 미항 여수는 아름다운 섬을 품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동백터널이 맞아주는 오동도, 갖가지 문화가 꼽히는 예술의 섬 장도,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명품 탐방로 금오도 등 여수의 365개의 섬은 바다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여수는 이 아름다운 섬 위에서 바다와 미래를 잇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 중인데요. 돌산읍 진모지구를 주행사장으로 두고 금오도, 개도 등 섬을 축제장으로 꾸밀 계획이며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시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 접근하긴 어렵지만 그만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섬. 그곳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섬을 소재로 한 최초 박람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통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로 이뤄낸 국제도시의 명성을 다시 알리며 관광도시의 위상을 다지겠다는 포부입니다. 지금 현재 돌산 주행사장인 진모지구는 지금 그 기반 시설 공사가 좀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또 국제 행사 경험이 많은 박명성 총감독을 중심으로 기상천외한 그런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30개국 300만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선박람회 때 중요한 것이 숙박,
교통, 음식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또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분야별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정말 이제 박람회장, 주행사장부터 시작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보일 겁니다. 2012 여수세계 박람회에서 전했던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박람회 기간 중 섬의 생태를 보존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하고 또 조직위원회, 또 범시민준비위원회, 우리 여수시가 지금 힘을 합쳐서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수시가 300억, 그리고 도가 128억에서 직접 사업비로 한 428억이 추가됐기 때문에 예산도 아주 넉넉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많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세계 섬박람회를 다양하게 아마 볼거리도 많이 제공할 겁니다. 여수가 지닌 이 다채로운 매력을 여수 세계 박람회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마이스 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엔데믹 이후 글로벌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분야가 마이스 산업입니다. 마이스 산업이란 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국제회의 등과 관광을 결합한 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마이스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 4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3만 9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족 단위, 연인, 친구에서 이제 소규모 단위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소비 효과가 좀 한계가 있어요. 마이스랑서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도 하고 회의도 하고 숙박도 하고 보통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숫자가 와서 지역사회에 뿌리는 경제 효과, 즉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쓰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스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이스 산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시대를 연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입니다.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의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 어귀에 자리한 싱가포르. 처음엔 아시아의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했지만 올해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8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을 기록할 만큼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기반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싱가포르 엑스포가 있죠. It's well known, right, that Singapore is a regional hub for Southeast Asia and even Asia at large. So a lot of the events take place here because one, we have very strong infrastructure, such as convention centers like this. 1999년에 첫 선을 보인 싱가포르 엑스포장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시 및 회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공간에 10개의 홀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800개 이상의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다녀갈 만큼 싱가포르 경제에 강력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So MICE to Singapore, like I mentioned, contributes 1% to Singapore's gross domestic product. So it is a significant economic indicator of tourism in Singapore. So what we do here at Singapore Expo is we actually host a large number of events. 또 싱가포르 엑스포에선 매년 대규모 컨퍼런스나 전시회가 마련돼 방문객을 끌어모으는데요.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 싱가포르를 찾아온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숙박, 식사, 쇼핑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here's actually a variety of things that they can do after they visit the trade show.
They could go and play badminton. They could, watch a concert at Hall 7. 싱가포르의 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 말레이 반도 끝자락의 작은 섬, 센토사입니다. 면적은 여의도의 절반 남짓이지만 싱가포르 국민 소득의 20-3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까지 센토사는 불모지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해적들의 본거지로 내국인조차 발길을 들이지 않는 섬이었죠. 하지만 독립 후 싱가포르는 섬을 최고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센토사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에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됐죠. 획기적인 전략과 시도 덕분일까요? 싱가포르는 국제 컨벤션 협회가 수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컨벤션 도시로 선정할 만큼 세계 경제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섰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방문객들의 수요에 맞춰 발전하고 있습니다. We are 25 years, so obviously we do a lot of upgrading and refurbishment. Actually, just late last year, we built a badminton court, the largest in Singapore that has 25 courts. So, depending on the demand of customers, we are actually adding a lot of new amenities over the last 25 years. 뛰어난 항공 연결성, 활기찬 비즈니스 생태계, 탄탄한 경제, 지식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는 수많은 국제 이벤트를 개최하며 마이스 산업을 통한 국가적 위상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의 관광청 산하에 전시 및 컨벤션 담당국을 두고 산업 주체들과 협업하며 마이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이벤트 개최지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싱가포르 관광청 산하의 전시 컨벤션 뷰로 SECB를 설립했는데 이곳에선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떠오르는 마이스 인재풀과 협력하는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상업적 성공이 입증된 이벤트에 AIF 인증을 부여해 행사 참가 업체와 방문객이 경쟁력 있는 무역 박람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을 구축하고 싱가포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마이스 도시로 만드는 비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이스 도시. 여수에게도 그리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수는 세계 박람회 기간 동안 대규모 숙박시설과 첨단 컨벤션 시설 등을 구축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수시는 1,400여 건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 58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지난 3월과 4월 2달에 걸쳐서 마이스 팸 투어를 진행했는데요. 미국과 싱가포르, 몽골의 30여 개 여행사는 여수의 관광지와 회의시설 등을 사흘 동안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엑스포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메가 이벤트를 했던 그런 가치, 그다음에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을 살리고 지금 박람회장이 그 기능을 하는 거 보면은 말 그대로 관광 마이스 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마이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전문 시설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그동안 여수가 유치한 마이스 행사들은 평균 참가자 수가 120명 안팎을 맴돕니다.
여수는 지금 제일 많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한 1,000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소규모 단위인데 그런 행사는 전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데 최소한 2,000석 아니면 3,000석 이상 정도는 돼야지만이 우리가 국제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 가동 등을 목표로 2026년부터 박람회장 일대에 8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재개발할 예정인데요. 대규모 전시 컨벤션 센터를 조성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여수시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2,500석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돼야 됩니다. 현재 컨벤션 센터가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국제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 규격의 한 2,500석 이상의 전시 컨벤션 센터가 아마 된다면은 우리 여수가 서울 다음으로 이렇게 마이스 행사를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00건 이상. 지난해 전라남도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000억 원대의 최첨단 컨벤션 센터 건립과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박람회장 내 센터는 기존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상에 반영돼 있어서 별도 실시 계획을 승인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립 계획과 예산 확보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여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나 중소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 마이스 수요가 상당히 높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지금 커버할 수 있는 호텔 컨벤션 시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풀로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인프라가 추가가 돼서 그 수요를 더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여수가 마이스 글로벌 도시로서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대규모 정부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람회장 개축에 약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대규모 행사를 위해서는 저희 해양관광 중심 도시인 여수에 대형 컨벤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모든 시민들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박람회장 주변이나 또 박람회장 안에 대형 컨벤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를 치러낼 역량이 충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세계 22개국이 참여하고 누적 참관객이 약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름 그대로 글로컬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이곳 여수에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교실이 시공간을 넘어 초연결되고 많은 세계 석학들이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심도 깊게 논의했죠. 세계인들은 여수에서 미래 교육의 담론을 넘어 실제로 구현한 2030 미래 교실을 만났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는 세계 유명 석학들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과 세계 교실들이 실시간으로 만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I think the global conference has been an amazing experience. Coming together with people from 22 countries has been a priceless experience. I really think that this fair brings people together from the region, but also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we want to focus on getting together because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in this modern world.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a future collaboration between the Bavaria. 지역, 국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 이제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더 크게, 더 넓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During this fair, many bridges are created among different cultures, many exchanges. 대면 행사가 부활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규모 국제회의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물결 속에서 여수는 마이스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고 워케이션 사업 시범 운영에 나서는 등 글로벌 마이스 인증 도시 여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방향이 양적 관광에서 이제 질적 관광으로 가면서 숫자보다는 실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산업으로 즉 관광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심은 마이스가 밖에 없어요.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 블루 워케이션입니다. 블루 워케이션이란 섬, 해양, 산림 등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음식을 즐기며 일과 휴가를 동시에 만끽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수의 블루 워케이션 참가자는 3박 4일 동안 여수 지역 호텔에 숙박하면서 여수 세계 박람회장 안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고 아쿠아리움, 요트 체험 등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글로벌하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조금씩은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관광객들을 재방문할 수 있는 좀 새로운 관광 어떻게 보면 거점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복합 리조트 형태의 그런 좀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도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지금 지역에 이제 좀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린 그런 관광 상품들이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수의 독특한 정치를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각 지자체가 지역의 독특한 정치나 매력이 담긴 곳을 마이스 행사 개최지로 선정하는 유니크 베뉴. 지난해엔 예울마루엔 장도가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여수세계 박람회장 스카이타워가 전남 유니크 베뉴로 선정됐습니다. 창작 스튜디오 그리고 전시장 또 음악적 예술적 카페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예술적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성과 함께 그곳의 야외 광장이나 또 내부 시설에서 마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 유니크 베뉴가 된 독특한 특성이 있는 섬이자 그런 예술적인 마이스가 가능한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수요 증가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마이스 관련 방문객은 규모가 크고 체류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의 1.8배에 달하기 때문에 관광 수익이 큽니다. 지난해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은 소비자 여행 트렌드로 블레저 여행의 부상을 전망했습니다. 블레저란 비즈니스와 여행을 결합한 단어로 비즈니스 출장 전후로 개인의 휴가 일정을 덧붙여 여행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여행 트렌드는 콘서트 투어리즘입니다. 콘서트 투어리즘은 콘서트나 음악 축제 등을 관람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문화인데요. 항공, 숙박, 인근 관광지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도 세계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K-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분기별로 K-팝 공연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 그 다음에 일본 관광객, 동남아 관광객, 또 K-팝을 선호하는 유럽이나 미국 관광객들 이렇게 어울러서 우리 여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 그 다음에 공연의 중심지가 되면 저는 우리 남해안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콘서트 투어리즘에 적극적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공연 유치에 적극적인데요. 외국인 팬들이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며칠씩 체류하고 있습니다. F1 그랑프리와 콘서트 개최 효과를 보면 F1 싱가포르 대회가 열렸을 때 첫 사흘 동안 약 30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콜드플레이 콘서트는 나흘간
20만 장 이상의 티켓이 팔리면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콜드플레이 공연 당시 인근 호텔 객실은 매진됐고 한 여행업체는 콘서트 전후 시기에 싱가포르 숙박시설을 검색한 빈도가 다른 기간에 비해 8.7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더 오래 체류할 만한 투어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관광업계 미래 먹거리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여수, 제주, 부산 등 국내 6대 항의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수에도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에 간혹 1년에 적게는 4척, 많게는 한 6척 정도 국제 크루즈선이 옵니다. 근데 보면 아침 8시에 입항해서 저녁 5시면 가버려요. 결국은 입항료하고 선석 사용료 외에는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관광객을 잡아둘 이벤트가 없는 거죠. 여수 역시 세계 박람회장과 연계한 국제 해양 관광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 개발과 접목해 여수항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여행객들이 여수 크루즈를 즐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상으로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동남아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중국은 중국 관광객 중에 내륙에 있는 분들은 섬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갯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만 해도 몇 억 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크루즈사들이 한국의 갯벌과 섬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국제해양포럼 때 크루즈 대표들을 모실 겁니다. 여행을 낭만 그 자체로 만들어주는 여수의 다채로운 풍경들. 친환경, 인공지능 자동화가 연결된 격이 다른 미래형 도시. 첨단 기술과 접목한 K-팝, 오페라 등이 펼쳐지는 풍성한 문화공연. 오직 여수에서만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 여기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여수 세계 박람회가 약속한 것이 여수 선언입니다.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 구현을 통해서 인류의 지금 현재 가장 큰 과제인 기후변화의 해법을 찾아서 인류에게 제시하고 실현하는 것. 이것은 여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수 박람회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수 박람회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가장 기본으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오면은 정말 여수는 다 제2의 도약기, 더군다나 2012 세계 박람회 사업 활용의 어떤 완결판, 성공하는 완결판이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복합 해양 관광지를 목표로 하는 미래 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AI 자동화 도시. 10년간 지난했던 사후 활용 문제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여수 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을 실현해서 그것을 세계화하는 것, 또 지방화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남해안 남중권의 해양 시대를 열어가는 것. 바다, 하늘, 미래가 하나 되는 새로운 여수 세계 박람회장. 10년 만의 재도약이 곧 현실이 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세계적인 복합해양 관광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의 푸른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해양 강국의 꿈.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이 지역을 이끌 100년 산업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시작됩니다.